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혼한 지 3개월 된 30대 돌싱입니다. 결혼한 지 약 3개월이 되었는데 어제 갑자기 이전 시댁이 생각나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혼 안 하고 남은 제 인생을 살았으면 얼마나 바보처럼 멍청하게 그게 맞는 줄 알고 살았을지 아찔하기만 해요. 시누이가 시부모님이랑 충분히 입을 안 맞추고 온 덕을 제가 봤죠 뭐. 고마워요. 허술해줘서. 이제 그간의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큰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고 로컬 카페이긴 한데 장사도 잘 되고 해서 집안 도움으로 카페 사업을 좀 확장해볼까 하고 있고요. 제 남편이었던 사람은 공무원이었고 친한 언니의 소개로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항상 절 예뻐라 하셨고 친절하게 대해주셨으니까요. 세아가, 난 네가 우리 집의 식구가 된 걸 정말 환영한다. 언제라도 내 아들이 널 속상하게 하면 내게 말하렴. 아주 홍군형을 내줄 테니까.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사랑이라던데 당신도 한마디 해요. 이렇게 예쁜 며느리 두고 앞에서 한마디도 없어 어떡해? 아가, 네 시부가 이렇게 표현은 없다마는 하루에도 몇 번을 네가 보내주는 커피랑 케이크 사진이며 메시지며 그거 쳐다보며 웃다가 나한테 걸리는지 모른다. 나 이 양반이 케이크 보고 웃는 걸 처음 봤어. 단 거 싫다고 그렇게 안 먹는다더니 네가 가져온 건 다 먹는다. 아니 뭐 내가 언제 그렇게 웃었다고 그래? 그래도 이렇게 메시지 주는 며느리가 어디 흔한가? 항상 고맙다. 무슨 일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렴. 저놈 저거 누가 데려가려나 걱정했는데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저희 시부모님께선 절 예뻐하셨어요. 항상 제가 가면 맛있는 음식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은 갈 때마다 차려주셨고 지금까지 일하다 온 저를 배려해 주시려고 설거지 한번 시키지 않으셨죠. 그렇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 문제는 시누이였어요. 제 시누이요? 아무래도 성격이 저래서 그런지 애인도 없는 것 같고 그래도 괜찮은 회사 인사팀 대리라고 하네요. 그런 시누는 항상 제 직업이 변변치 않다며 싫어했어요. 근데 언니, 아무리 언니가 돈 좀 있는 집에서 시집왔다지만 저희 집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매번 올 때마다 선물 하나 톡 싸가지고 집안일 한 번을 안 거들어요? 우리 집에 제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 와서 밥 먹는 건데 밥도 엄마가 하고 설거지도 엄마가 하고 좀 그렇죠. 솔직히 언니가 뭐 대단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작은 카페 하나 하는 거 뭐 소꿉놀이도 아니고 누가 못해요? 저희 엄마 부려먹으니 편하고 좋은가 봐요. 시부모님이 없을 때면 저런 식으로 자기 집안 무시하지 말라면서 다 일하는데 왜 자기 집에서 일 거들지 않느냐고 압박하고 눈치를 주더라고요. 한두 번이야 그냥 넘어가죠.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다른 부분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자기 엄마가 자신도 아닌 며느리를 위해서 밥하는 거 어떻게 보면 싫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그렇다고 시댁에서 일 하나 안 거들고 놀진 않아요. 과일도 깎고 카페에서 베이킹하는 것도 어찌 보면 요리인데 저도 요리 잘해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식사 준비를 했지만 어머님이 더 불편해하시면서 어느 날부터는 제가 도착하기도 전부터 요리를 해두시곤 했어요. 설거지도 제가 고무장갑 사용하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카페 설거지를 자주 했더니 주부 습진이 있는 걸 어머님이 보시곤 그 후로 제가 설거지하려고 하시면 굳이 하지 말라셨거든요. 그럼에도 아가씨가 몇 번을 저렇게 말하길래 그 후론 웬만하면 밖에서 외식하고 제 카드로 결제해요. 집에서 어머님이 절 위해 행동하시는 부분 없게끔요. 그런데도 계속 절 싫어하는 티를 내시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절 좋아하시는 건 맞지만 그 이상의 관심은 없으셨어요. 딱히 신우가 절 싫어한다고 해서 그런 신우를 타박하지도 않으시고 둘이 잘 지내라고 부담을 주시지도 않았고요. 그냥 예뻐는 하지만 무관심하셨어요. 말로는 남편이 속상하게 하면 말하라고 하시지만 아마 막상 말해도
둘이 알아서 잘 해결하라고 하실 분들이었거든요. 저번 한 번은 아가씨가 저한테 또 말도 안 되는 걸로 짜증을 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보신 적이 있었어요. 가족끼리 밥 좀 먹자고 모인 건데 싸우지들 말고 잘들 이야기해. 언성 높이지 말고. 아니 엄마, 내가 그래도 이 집에 오래 살았는데 내가 한 소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 나 서운하지. 됐어. 아주 며느리 사랑에 딸내미는 죽어나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아가씨한테는 말 잘해볼게요. 이때 알았죠. 시어머니가 관심이 없으시다는 걸요. 뭐 자기 딸을 며느리 앞에서 혼내는 것도 좀 그러실 테니까 이해는 했어요. 그래도 아가씨의 괴롭힘을 혼자 넘기기는 싫었고 그래서 뭐 맨날 남편 바가지나 긁었죠. 그렇지만 남편은 신우이한텐 한마디도 못하고 저한테만 미안하다 참아라 하더군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남편이 공무원 준비할 때 집안에서 왕노릇을 좀 했나 봐요. 가족들이 전부 제 남편 눈치만 보고 그랬던 게 신우이한테 굉장히 큰 상처였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제 남편은 공무원 시험에서 몇 번에 떨어진 후로는 뭐 집안에서 서열이 역전당한 거죠. 자신 때문에 동생이 받은 상처와 받지 못한 지원 등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지금까지도 신우이의 말에는 꼼짝을 못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신우이의 구박을 견디고 남편 바가지를 긁고 미안하다는 말에 적응해 가다가 일이 터졌어요. 그날은 아버님 생신이었어요. 이번에 아버님이 골프에 취미가 생기셔서 골프웨어랑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고구마 케이크를 사서 시댁으로 갔어요. 그날은 제가 미리 가서 미역국도 새로 끓이고 잡채도 하고 가족끼리 아버님 생신 파티를 하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신우이는 뭐 간만에 일이 잘 된다며 8시 넘어 도착했어요. 늦게 왔어도 시어머니도 안 하시던데 그놈의 잔소리는 여전하더군요. 언니, 잠깐 와보세요. 저희 엄마 아빠 이렇게 짠 거 싫어하세요. 잡채에 간장을 들이부었어요? 이게 잡채인지 소금 당면인지 모르겠어요. 간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한다고 요리를 해요? 이거 미역국은 뭐야 또. 언니, 이거 생일국이잖아요. 요새 돈이 좀 많이 새나? 소고기 이만큼 넣고 끓여서 누구 코에 붙여요? 밥은 제대로 한 거 맞는지 모르겠네. 너무 질거나 하면 소화하기 힘든 거 아시죠? 어르신들 드실 음식인데 신경 좀 쓰시지. 저 늦게 왔다고 일부러 저 눈치 주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정말? 제가 늦고 싶어서 늦은 것도 아닌데 처음부터 잘 좀 하시지. 카페에서 음식도 하시는 분이 생일상에 이게 뭐예요? 그동안 저 많이 참았어요. 신우가 저한테 뭐라고 하든 참고 앞에서 티내지 않았죠. 시댁이니까 남들은 나보다 더 심하게 시집살이 당한다니까. 이 정도 일로 화내면 시부모님께서도 불편해하실 테니까 참았죠. 그렇지만 시부모님 생일에 직접 손으로 정성 들여 한 모든 음식을 평가당하고 모욕당하고 더욱이나 늦게 온 주제에 입만 놀리는 신우이에게 더 이상 참아주기는 힘들더군요. 저도 나름 할 말 못하고 사는 성격은 아닌데 마냥 참아서 그런지 점점 막 나오는 것 같고 참아주기만 한다고 되지 않을 것 같길래 한마디 해야겠다 싶었어요. 남편은 제대로 제 방어도 못할 게 뻔하니까요. 아가씨, 오늘 아버님 생신이신데도 일이 중요해서 늦게 오시느라 모르시나 본데요. 아까 어머님이 간 다 봐주셨어요. 간도 잘 맞고 괜찮다고 하셨고 장도 어머님이랑 같이 보러 가서 사온 건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저도 벌이 괜찮고 아시다시피 이의도 꽤 벌어요. 그래서 저희 소고기 하나 아쉽게 살 만큼 형편 안 좋지도 않아요.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던 거 저도 충분히 알고 저 잘하려고 노력 많이 해요, 아가씨. 음식 마음에 안 드시면 나가서 외식하죠, 저희. 됐어요. 그냥 먹어요. 엄마가 괜찮다고 했으면 그런 거겠죠, 뭐. 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웬 시비? 짜증나. 저 제 방 좀 들어가 있을게요. 한마디 한마디 자기 말이 일리가 없고 틀렸다는 걸 알자마자 허겁지겁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항상 자기 말이 맞다는 듯 절 대했는데 상황이 역전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식사할 땐 다들 잘 드셨고 특히 아버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어머님이랑 같이 장을 보고 와서 사실 어머님께서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다 알려주셨지만 어머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셔서 제가 기특하게 아버님 맞춤으로 상을 차린 며느리가 된 거죠. 아가, 정말 맛있었다. 고마워. 지금까지 생일에 받은 상차림 많지만 네가 오늘 해준 게 난 가장 맛있었다. 당신 혹시 서운했나? 내 말은 그만큼 고맙단 말이지. 샤비 생일상 차리는 며느리가 요즘 흔치 않다던데. 이렇게 정성까지 가득한 식사라니. 정말 고맙다. 당신도 참 내가 뭘 이런 걸로 서운해한다고. 나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아가, 원래 내가 한 밥이 아니면 다 맛있다잖니? 그래서 맛있는 건지. 그래도 그렇다기보단 세아가 정성이 너무 고마워 맛있는 것 같구나. 고부 갈등 없는 우리 집안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단다 나는. 고부 갈등은 없지만 신우이와의 갈등은 단 몇 시간 안에도 있어 그런지 마음 편히 웃음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모님도 좋아하시고 남편도 잘 먹고 싫어하시는 티는 다 냈으면서도 아가씨가 잘 먹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기분은 좋더군요. 그렇게 행복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줄 알았어요. 그날은 시댁에서 하루 자고 가기로 했어서 저희 부부는 다 같이 후식으로 먹을 아이스크림을 사러 나갔다 왔고 그 사이에 아가씨는 목욕하러 들어갔더라고요. 20분이면 다녀올 거리였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또 시누이 때문에 1시간 동안 못 돌아갔네요. 아까 제가 아는 언니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저는 그 언니랑 저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 집에서 자주 자고 라면도 먹고 간식도 먹으면서 지낸 사이예요. 저를 얼마나 아끼던 언니였는지 저는 외동이지만 그 언니를 알고 난 후 제겐 자매가 생긴 기분이었어요. 제가 결혼한 후에 그 언니가 이직을 했고 그게 아가씨네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 언니가 제 소개로 회사 생활 좀 더 편안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하도 신우 욕을 해대서 그냥 아가씨한테 잘 보이고 싶지도 않아 해서 신우는 그 언니가 자기 회사에 있다는 걸 몰랐다더라고요. 회사에 다들 친목도모를 위해 단체 톡방이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 톡방엔 그 언니도 있었고 저희 신우도 있었네요. 그동안 신우가 톡방에서 하는 말들 저희 둘이 보면서 킥킥거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 그 톡방에서 신우이가 제 욕을 했다고 언니가 보내주더라고요. 그 내용을 본 순간 그동안 쌓았던 신우이의 행동과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고 결정적으로는 집안 서열상 무능력의 끝인 남편과 더는 살 생각이 없어졌어요. 저희 오빠 결혼한 거 아시죠? 아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어쩜 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을까요? 요새는 뭐 시댁에서 며느리 눈치 봐야 한다지만 직업도 변변치 않은 게 저보고 눈치 보라는데 군다니까요. 정말 기가 차서. 오늘도 우리 아빠 생신상 차렸다고 자기가 무슨 집안 영웅이라도 되는 듯이 어깨가 하늘로 치솟더라니까요. 얼마나 꼴보기가 싫은지 몰라요. 아휴, 다들 저희 새언니 같은 여자가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절대 막아야 해요. 6명이서 있는 그 톡방에서 그 언니는 당황스러워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4명한테 이미 저는 막 나가는 집안에 굴러들어온 짐짝 취급이더군요. 꽃뱀이네, 어디서 굴러먹다 온 여자네 등등 계속 서로 수위가 높아지는 대화들이 이어졌고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 헛소리하는 걸 더는 듣고 싶지 않아 마저 읽지도 않았어요. 당신 동생이 남들한테 내 욕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알아? 내가 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살아야 하지? 당신 공무원 시험 실패한 거였지. 내가 실패한 것도 아니었는데 왜 당신은 내가 욕먹는 거 하나 방어도 못하고 그렇게 무능력한 건데? 나 당신이랑 덜 살 생각 없고 당신 동생 입 조심하고 다니라고 해. 아가씨가 그렇게 개념이 없는 사람이었는 줄 알았고 내가 이렇게 욕먹고 살고 당신이 이렇게 무능하게 대응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이 결혼 안 했고 내 인생에 이혼이라는 단어도 없었을 거야. 알아?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그 기집애 다신 헛소리 못하게 말할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우리 엄마랑 아빠는 너한테 잘해주시잖아. 응?
내 동생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혼하는 게 말이 돼? 나 당신이 필요해. 당신 없는 삶은 생각할 수도 없어. 내가 대신 정말 미안해. 그 기집애한테도 사과하라고 할게. 됐고, 사과고 뭐고, 당신이나 아가씨한테나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어. 이혼하자. 나 당신이랑 더 살고 싶지도 않고 용서하기도 싫어. 당분간 친정가 있을 테니까 집에서 당신 짐 빼. 어차피 내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이었고 뭐 분할하고 복잡할 것도 없어. 이혼 서류 당신 집으로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오늘 아버님 생신이니까 내가 굳이 티내진 않을게. 오늘까지만 부부인 거야. 아버님 어머님이 아버님 생신에 졸도하실 순 없으니까 이게 내 마지막 배려야. 그동안 두 분께서 내게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이렇게 갚는 거야. 이혼 선언을 하고 시댁으로 돌아와 시부모님께는 하나도 티내지 않았어요. 아가씨한테는 아가씨 입 조심하시라고 했는데 찔렸는지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저한테 화내려고 하다가 바로 남편이 잠깐 자기 좀 보자면서 밖으로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 둘 보기 싫어서 시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저는 바로 잤어요. 다음날도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들렸다 바로 집에 간다고 하고 일찍 나와서 저는 친정으로 왔어요. 이후 친정에선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네요. 어딜 감히 자기 딸을 모욕하냐며 새언니한테 막대 먹은 말만 하는 그런 여자가 있는 집안이랑 더는 엮이지 말자며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그치만 시댁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에 문자에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려고 하셨죠. 세아가 이혼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다 내가 자식 잘못 키운 죄다. 내가 내 딸 간수 못한 죄야. 내가 이렇게 용서를 구할 테니까 다 내 죄니까 날 봐서라도 다시 생각해보자. 네가 불편하다고 하면 너 올 때 네 신은 눈앞에도 안 보이게 내가 내보내든가 방 안에만 박혀 있으라고 할게.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변변치 않은데 우리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지 애가 아직 많이 어리다. 내가 자식 교육 다시 해서라도 다신 이런 일 없게 내가 약속하마. 너 없으니까 우리 집안도 네 서방도 웃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 차라리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남편만 용서하고 같이 살아보렴. 어머님은 잘못이 없어요. 저만큼 시부모님 사랑받은 며느리도 몇 없대요. 그래도 이혼 생각은 변함없어요. 아가씨 잘못만 잘못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 남편 태도에 상처받았고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내가 궁지에 물려도 적극적이지 못할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몇 번 어머님이 찾아오시고 아버님이 전화하시고 남편이 사과하러 와 미안하다고 지금까지 받은 상처 평생 다 바쳐 보답하겠다며 꽃 사오고 편지 써오는 정성을 보여주니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남편이야 앞으로 제게 잘한다고 약속도 하고 시부모 사랑 한껏 받는 며느리가 되는 것도 흔치 않고 아가씨야 저는 안 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점점 남편도 몇 번 다시 보고 커피도 한잔하며 마음을 다시 열고 있었어요. 그러다 신우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처음엔 안 받았죠. 또 뭐라고 제 속을 긁었을지 모르겠었고 전화 온 시간이 새벽 1시였기에 분명 술에 취해 막말을 늘어놓을 사람이란 걸 아니까요. 한 이틀 뒤에 문자로 잠깐 만날 수 있냐고 하길래 저희 부모님과 상의 끝에 혹시나 아가씨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사과하는 걸 수도 있으니 나가기로 했어요. 또 혹여나 또 모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으니 그런 상황이 오면 시부모님께 들려드리고 다시는 그 집안을 만나지 않기 위해 녹음기도 하나 챙겨 나가기로 했어요. 언니, 그동안 제가 못되게 군 건 정말 미안해요. 근데 뭐 제 입장에선 그렇게 몇 번에 떨어져서 어렵게 공무원 된 오빠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 로컬 카페 사장을 만난다고 하니까 달갑진 않았죠. 언니도 이건 이해하죠? 아니요. 그동안은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거죠. 솔직히 제가 못 굴리는 게 있겠어요? 막말로 공무원이라지만 고위직 공무원도 아니고 제가 월 매출도 들어오는 순이익이 더 많은 거 알아요? 아가씨, 로컬 카페라고 무시한다는 건 굉장히 구식발상이죠. 저 무시하는 거 저 이해 못해요.
아, 그래요? 그럼 그것도 내가 미안해요. 어쨌든 저나 저희 오빠나 둘 다 용서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과까지 했는데 이혼하는 건 저 무시하는 거죠. 뭐 언니도 자기 무시하지 말래놓고 저 무시할 건 아니죠? 이혼하면 저희 집 빚은 어떻게 해요, 언니? 그 무시랑은 다른 거죠. 아니, 이것보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가씨? 시댁빚을 제가 뭘 어떡하겠어요? 뭐 가족인데 빚 정도는 갚아줘야죠. 언니네 집 잘 살잖아요. 그럼 저희 부모님이 바보 천치도 아니고 어디 카페나 하는 여자 뭐가 예쁘다고 그렇게 잘해줘요. 뭐 되게 순수한가 봐요, 언니는? 이 세상에 대가 없는 친절이 어딨어요. 전 시댁빚 갚으면서 살 생각도 없었고, 그럼 지금까지 어머님 아버님께서 그런 염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잘해주신 거네요? 그쪽 집은 저 무시할 건 다 무시하고 있었고, 저희 친정 돈만 보고 지금 결혼시켜서 지금까지 그런 개념 없는 생각으로 절 대했다고요? 근데도 지금 잘못한 거 하나 모르고, 아니,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 다들 연기했었다는 거죠? 그럼 더 이야기할 것도 없네요. 웃겨요, 지금. 날 제일 무시하던 아가씨께서 이렇게 정직하게 나와주시니 제가 바보처럼 당할 일도 없고 오히려 고맙네요. 그쪽 집에 가서 말해요. 이혼 서류나 제대로 받으라고. 사실 저희 집은 아버지께서 건축업을 하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축업이 벌 때는 엄청 벌지만 못 벌 때는 잘 벌 때에 반도 못 벌 정도로 들어오는 돈의 편차가 커요.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많아요. 일이 없을 때를 대비해야 하니까요. 결혼 전에 남편에게 집안에서 모아놓은 돈을 말한 적이 있는데 결혼 진행이 꽤 빠른 듯 했는데 이러려고 일찍 결혼했나 봐요. 그 돈은 제 카페 확장하는 데도 도와주실 돈이고 부모님의 여유자금이자 노후에 저한테 손 벌리기 싫다고 모아놓은 돈이에요. 그런데 감히 이런 파렴치한 집안이 그걸 노리고 있었다는 게 기가 차더라고요. 카페에서 나와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 들었어, 네 동생한테. 그렇게 돈을 받아먹고 싶었음. 네 동생 입막음이라도 제대로 했어야지. 아니, 아가씨는 알면서도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숨기고 잘해주기 싫었었던 건가? 너랑 너희 부모님이 하도 나한테 잘해주시는 것처럼 굴길래 나 하마터면 너랑 다시 합쳐서 잘 살아볼 뻔했잖아. 너희 가족 너무 소름 끼치고 그동안 어떻게 내 돈으로 구슬려 살아볼까 그 궁리만 했을 생각에 너무 더럽다. 너희 부모님도 너도 제발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내 눈에 보이지도 말았으면 좋겠어. 대답도 하지 말고 모든 말은 네 변호사한테 해. 서류 날아갈 테니까. 이후에 이혼 진행은 아는 분 통해서 빠르게 진행했어요. 제 돈을 보고 접근했다는 신우이가 한 말을 녹음한 게 결정적으로 작용해서 위자료까지 싹싹 다 받아왔네요. 이혼 후에 그 집안에 관련된 이야기는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언니가 말해주길 이제 전 남편이 된 그 남자 사채까지 썼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 못 해먹겠다며 사업하려고 하다가 자꾸만 위태해지니까 사채까지 썼다던데 결국엔 사업도 말아먹고 그 신우는 회사에 무슨 갑을 해달라는 말을 꺼내고 다니고 회사 사람들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다닌대요. 은행빚에 사채빚까지 안타깝긴 했는데 뭐 다른 감정은 안 들어서 이후로도 잊고 지냈어요. 그러다 이혼한 지 3개월이나 지난 오늘 제가 제보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네요. 어제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 신우 이름으로 메일이 한 통 왔더라고요. 안녕하셨어요, 언니? 이제 점점 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세요. 저희 집안 전화도 다 차단하시고 톡도 차단하셔서 메일로 보내게 된 건데 사실 오늘 메일 드리는 게 그냥 안부만 물으려던 건 아니고요.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해서요. 언니네 집 부자기도 하고 언니 가게 확장도 해서 돈도 더 잘 번다면서요. 저희 오빠 사채까지 썼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 깡패들 찾아오게 생겼고 이러다간 은행 빚도 못 갚고 빨간 딱지까지 붙게 생겼어요. 가족이었을 때처럼 돈 그냥 달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도 언니랑 언니네 집안 능력 있으니까 빌려줄 순 있잖아요. 제가 그냥 돈 가져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 가족이었잖아요. 큰 돈 빌리진 않을 거니까 편하게 답장 좀 해주세요, 제발.
메일 받고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할 말도 없더군요. 어쩜 저렇게 한마디 한마디를 격 떨어지고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은 자존심이라도 챙기고 싶었던 걸까요?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도 빌려줄지 말진 나를 생각해 볼 마당에 어쩜 오랜만에 보낸 메일도 저런 식인지 모르겠어요. 다신 마주치고 싶지 않은 집안이에요. 신우이한테 답장은 하지도 않았고 전 남편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고 차단했습니다. 내가 당신네 집안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했을 텐데 어떻게 또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하니? 그것도 이메일까지 동원해서 보낼 정도로 생각이 없어? 정말 지긋지긋하다. 사채 쓰고 다니는 거 자랑 아니야. 조용히 어디 막노동반이라도 가서 착실히 돈 벌어서 갚아. 그리고 네 동생한테도 전해. 회사에 그쪽 집안 콩가루 된 거 다 소문났으니까 입 조심하라고. 알겠니? 제발 다시는 연락하지 마. 문자하고 나서 시부모님한테 전화가 오길래 바로 또 차단했네요. 얼마나 끈질긴 집안인지. 여러분도 이런 막대 먹은 집안과 얽히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여름은 유난히 덥고 비도 많이 오는 우중충한 날들이 많은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저처럼 이런 집안 조심하시고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변변치 않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